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원불교 교무님을 모시고 법회를 하겠습니다. 이 원불교나 우리 조계종이 이 땅에 들어온 지가 20년이 넘습니다만은 아마 원불교 교무님이 불교 사찰에 와서 법회를 보는 것은 저 기억에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5대 종교단체가 있는데 이 캐톨릭, 불교, 개신교, 원불교, 대종교 5대 종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원불교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우리와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또 수행 방법은 어떤지 오늘 이 말씀을 해줄 분은 양타원 장인명 교무님입니다. 양타원은 아마 호라고 해요. 원불교에 입교해서 오랜 수행 경력을 쌓으면은 우리가 이 호를 받듯이 승려들도 이 높은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을 양타원 그 호를 드리고 그 원불교에서 쓰는 이름은 인명교무님입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를 졸업을 하고 서울 신촌에 있는 교당에 근무를 했답니다. 일반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교당 맡기는 그런 일이 잘 없대요. 상당한 수행을 잘하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근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 서면에 있는 원불교 교당에서 공직을 하고 1989년도에 시드니 빌모에 있는 교당을 개척을 하는 그러한 상당히 놀라운 어떤 그 힘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15년 동안에 그 빌모 원불교 교당에서 근무를 한 후에 후배들에게 그곳은 넘겨주고 지금은 고스포드 선문화원을 또 개척을 했습니다. 저도 2번이나 방문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터가 넓고 좋은 곳에 이 교당을 열어서 거기에서는 한국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호주에 사는 사람들 상대로 매주 일요일날 영어로 법회를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조계종이 배워야 할 내용이 많지 않겠나. 어떻게 돼서 이 작은 동단에서 적은 숫자의 교우님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포교를 하는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9년째 그곳에서 전문화원을 운영하면서 현지인들을 한국의 문화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함께 가고 오는 그런 역동적인 포교를 하고 있는 장인명 교무님을 법상에 모시겠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혜진 교무님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우리 정법사 신도님들 반갑습니다. 앞에서 스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저희를 소개를 해주셔서 열심히 발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제가 20여 년 전에 호주에 와서 처음으로 정복을 입고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인 남자 어른께서 저한테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첫 말씀이 북조선에서 왔어요. 남조선에서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면서 제가 남존에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남조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서 온 원불교 교무 장인명입니다. 저희도 법명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법명으로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법사 신도님들께서는 원불교가 한국에서 출현해서 5대양 6대주 세계로 나가서 지금 20여 개국의 교당이 열려 있고 기관이 열려 있어서 아직은 우리 정법사 신도님들처럼 많은 숫자가 아니고 작은 소수가 그렇게 개척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정법사 신도님들께서는 스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얼마나 원불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혹시라도 그동안 원불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셨다면 오늘 제가 교무인 관계로 원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불교는 1916년에 한국 전라남도 영광에서 출현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따지면은 98년의 역사죠. 그죠? 1916년에 교조이신 대종사님의 대각과 함께 문을 연 원불교 역사가 올해 98년째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도에서 정반왕의 왕자로 탄생하셔서 불법을 펴신 역사가 올해 얼마시죠? 예? 얼마 불기 올해 몇 년도입니까? 기우스님 맞으세요? 2557년. 아 그래요? 저는 착각했어요. 2558년인 줄 알았어요 올해. 그래서 이렇게 역사로 따지면 원불교하고 불교하고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죠? 이렇게 차이난 원불교가 한국에서 출현해서 지금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로 나가서 저희 교무들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원불교 역사는 98년의 역사에 교조이신 소태산, 호가 소태산이십니다. 그리고 성은 밀양박씨이시고 중자 빈자이시고 또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칭호를 올리는 것은 대종사님이라고 그럽니다. 대종사.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소태산 교조님을 대종사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소태산께서는 한국에서 구한말에 출현을 하셔서 이렇게 새로운 종교, 새로운 불교를 한국 땅에서 출현을 시키셔야만 했던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정치적 구한말 한국의 상황과 풍토와 또 가난에 힘들게 찌들려가는 민중들의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돼서 대종사님께서 탄생하셔서 바로 도문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원불교 역사를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불교가 어떻게 출현을 해서 어떻게 발전해 왔고 누구에 의해서 발전했는가 어떤 교법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어렸을 때 이름이 처화입니다. 처화.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명은 뭐죠? 태어나시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은 시타르타였죠. 대종사님은 처화입니다. 처화. 그래서 이 어린 처화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는 너무나 비교적이죠. 정반왕의 왕자로 태어나셔서 왕가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시고 탄생하셨던 부처님에 비하면 대종사님께서는 영광, 지금은 좀 발전했더라고요. 저도 영광 출생이지만 영광이 굉장히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땅에서 궁천 벽지에서 농부의 아들로 출현하셔서 7세가 이미 태어나셔서 제가 오다가 저쪽 공간에서 아이들 봤거든요. 어른이 법회를 보시는 건 아닌데 아이들 봤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종사님께서도 태어나셔서부터 굉장히 그 신기한 이적과
비범한 그 어떤 언행을 통해서 어른들을 깜짝 놀라게 이미 하십니다. 그런 말씀은 제가 다는 오늘 못 드리겠고, 그래서 자라오시면서 7세가 되시던 해에 처음으로 부모님께서 가난하지만 아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서당을 보냅니다. 서당을 가는 길에 산마루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영광이 그 산촌이어서 산마루에 올라가서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너무 깨끗하고 청명하고 맑은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시고 7세 때, 7살 때요. 그걸 보시고 저 구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최초의 의심이십니다. 하늘에 맑게 두둥실 떠가는 구름을 보시고 저 구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너무 다정한 모습으로 지내시는 걸 보고 어머니 아버지는 왜 저렇게 다정하실까? 그리고 형제가 서너 분이 계셨는데 우리들은 어디서 다 왔을까? 이 최초의 처와의 구도 의심이 이렇게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지 자연의 이법 그리고 인간사에 대한 만사의 이법까지 모든 의심이 만 7세 되시던 해에 이렇게 걸리기 시작해서 대종사님께서 20년 동안을 혼자 고행하십니다. 7세에 시작했던 모든 의심, 그래서 그냥 보면 무한사가 다 의심이 걸리는데 그 의심을 갖고 그 의심을 풀고자 하면서 20여 년을 홀로 고행을 하십니다. 영광 그 땅에서, 그 가난한 산촌 벽지에서. 그러니까 스승도 없죠. 문명의 혜택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단계적으로 홀로 20년의 고행을 스스로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중간에 여러 역사가 도사도 찾아보시고 또 스승도 찾아서 고행도 하시고 지나가는 거린이 수상한 모습으로 호감하면 스승일 줄 알고 집에 모셔서 공양도 하고 온갖 그 고행을 다 하시다가도 결국은 그 의심을 좀 풀고자 했는데 의심을 못 풀고 20년의 세월이 흘러가시면서 마지막에는 내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러면서 깊은 선정에 드십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20년 세월, 저도 호주 와서 20여 년 살고 있지만 짧은 세월 아니거든요. 어릴 때 그 처와의 발심이 20년 동안 뭉쳐서 마지막에는 그 의심을 못 풀고 스승도 못 구하고 혼자 고행하던 끝에 내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그 한 생각에 머물러서 깊은 수행의 선정에 드십니다.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결혼을 15세에 하셨어요. 부모님이 시키셔서. 지금은 15세에 결혼 안 했지만 그 이제 부인이 온갖 가사를 다 맡아서 하고 처와는 완전 그냥 도 구하는 데만. 그래서 집이 어떻게 가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러시는데 한 번은 부인이 아침에 밥상을 딱 챙겨다가 남편 앞에 딱 놓고 아침 드세요 하면서 수제 뜨는 거를 보고 밭에 나갔어요. 점심때가 돼서 다시 집에 들어와서 문을 여니 숟가락 그대로 들고 선정에 오전 내내 들었던 거예요. 깊은 선정, 무엇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20년의 고행 끝에 26세 되시던 음력으로 3월 26일, 지금은 양력으로 저희가 환산해갖고 4월 28일 날 이른 새벽에 딱 선정에 앉아 있는데 그동안 걸으셨던 모든 의심이 실타래에서 실 풀리듯이 그대로 다 풀어져서 의심을 다 앓으셨어요. 그 의심 덩어리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냥 천지가 밝음 속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밝아오는 걸 보실 그것을 저희는 대각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26세 되시던 해에 대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폐인이 되셔갖고 드시지도 않고 씻지도 않으시고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깎고
그러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이 그 조그만 산청 궁천 벽지에서 동네 사람들이 저 처화가 폐인이니까 저 집에 가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나 요즘 가지면 뭐 왕따라고 하나요? 그렇게 그 하시는 상황에서 막판까지 가셨는데 대각을 하심과 동시에 스스로 밖에 나가서 씻으시고 손톱도 깎으시고 수염도 깎으시고 머리도 깎으시고 옷도 매무새도 만지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부인이 깜짝 놀라서 아침상을 챙겨드리니까 아침상을 맛있게 그냥 한 그릇 드시고 이렇게 해서 처화의 20년 동안 구도 일정이 대각으로 이른 새벽 대각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대각 일성으로 딱 하신 말씀이 여러분 서가모니 부처님의 대각 일성은 뭔가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 처화의 대각 일성은 이렇습니다.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여러분 잘 새기세요. 오늘 정법사의 법회 저도 참석해서 저 나름대로 많이 정화를 받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원불교의 교조이신 소태사님께서 20년 고행 끝에 대각하시고 첫 말씀하신 게 어떤 말씀인가?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게 대각 일성이십니다. 뜻을 좀 알으시겠습니까? 우리 정법사 신도님들 열심히 수행 신앙하셔서 이 대각 일성의 뜻을 좀 아시겠어요? 우리 여기 회장님이신가요? 저 잘 모르겠는데 이 법문의 뜻만 알으시면 여러분들도 대각을 하셔요. 저는 아직 이렇게 서 있는 저는 아직 그 뜻을 몰라서 아직 대각은 못 오고 열심히 그 뜻을 쫓아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종사님이 대각하시고 대각 일성을 발표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왜 원불교가 원교가 아니고 원불교인가? 오래전에 어느 분께서 왜 원교라고 않고 원불교라고 했냐고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그 뜻이 이렇습니다. 대각을 하시고 대각 일성을 말씀하신 다음에 불법이 천하의 대도다. 여러분 잘 새기셔야 돼요. 대종사님께서 20년 동안을 고행하시던 끝에 그 중간에 간간히 꿈을 꾸시면 꿈속에서 금강경을 보셨대요. 금강경을. 직접 절에 가서 수행하신 적도 없고 혼자 하셨는데 꿈속에서 간간히 금강경을 보셨는데 이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시켜서 각 종교의 경전을 가져와 봐라. 각 종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뭐 대순 그 불교 모든 경전을 가져와 봐라. 그래갖고 갖다 드리니까 다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금강경을 보시고 간간히 내가 꿈속에서 보던 경이다. 그러시면서 서가모니 불이 진실로 성인들 중에 성인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얻었으나 발심한 동기로부터 도얻은 경로를 돌아본다면 과거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 많음으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대노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장차 회상을 원불교라는 어떤 종교를 열 때에는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서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불교하고 관계는 이 법문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관계는 이 말씀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꿈에 보셨던 그 금강경 보시고 불법이 천하의 대도라고 드러내시면서 성중성이시다. 누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러시면서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발심해서 구도하고 대각을 했지만
회상을 열 때는 부처님에게 연원을 대건너라. 이거밖에 원불교하고 불교하고 관련이 없어요. 여러 어른들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원불교가 어떻게? 그러시면서 불법이 천하의 대도인 뜻을 4가지로 밝혀주십니다. 4가지로. 잘 들어보셔요. 불법이 왜 천하의 대도가 되는지, 그 많은 종교 중에서 왜 불법이 천하의 대도가 되는 것인지 4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혔다. 이 부처님의 법은 참된 우리들의 본성짜리 성품의 원리를 밝히셨다. 두 번째로는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도록 하셨다. 오고 가고 하는 거래라고 하죠. 생사 거래. 생사가 별것이 아니고 오늘 정법사 오셔서 법회 보시고 집에 돌아가시죠. 오셨고 가시잖아요. 생사도 그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것이다. 여러 정법사 신도님들께서는 저희 원불교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생사법문에 더 심도 있게 공부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게 하셨고, 세 번째로는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 주셨다. 이 불법이 천하의 대도가 되는 것은 세 번째로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 주셨다. 인과법문, 절 원불교에서 법문, 인과법문 빼면은 법문이 없죠. 저희 원불교가 이런 과정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째로는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가 있다. 수행, 신앙과 수행을 동시에 아울러서 믿음과 실천을 함께하는 종교가 불교고 원불교다. 이게 이제 대종사님의 대각 일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불교가 천하의 대도인 이유를 4가지로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머리에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불교에서 무슨 공부를 해?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불교는 천하의 대도이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공부를 하고 있다.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일을 해결하고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뛰어난 힘을 갖출 수 있도록 공부시킨 게 원불교, 불교다. 기독교나 다른 종교 어른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당당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처화와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과 대각 일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불법을 다시 천하의 대도로 드러내 주시면서, 그러면 불법이 천하의 대도이면 왜 원불교 법당에는 사가모니 부처님 안 모셨어요? 여러분 원불교 법당에 와 보셨나요? 보셨어요? 원불교 법당에는 뭐가 모셔져 있죠? 제가 갖고 있는 이 원입니다. 원불교 법당에는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대종사님을 모시지 않고 이 원. 이제 이 원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죠. 아까 대종사님께서 대각일성에서 만유가 한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도가 서로 바탕에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한 뚜렷한 기틀이 한문으로 따지면 일원상이에요. 한일자, 뚜렷한 둥글 원자, 기틀 서로 상자. 그래서 일원상입니다. 이 둥근 원의 이름은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원불교 교무한테 들으셨으니까 동그라미가 아니고 일원상이야. 일원상. 하나의 뚜렷한 기틀, 일원상. 그러면 원불교 모든 법당에는 일원상을 모시고 저희가 신앙 수행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니고 원불교를 만들어주신 대정사님도 아니고 이 일원상. 일원상이 그럼 뭐 하는 건가요? 왜 대종사님께서는 일원상을 직접 그려서 앞으로 모든 신앙의 장소에는 일원상을 모시고 공부해라 하셨을까요? 그러나 일원상은
진리를 상징하는 형상입니다, 여러분. 일원상은 동그라미예요. 그냥 동그라미. 이거는 진리의 모습을 상징한 거예요. 진리가 이렇게 영원히 순환하는 겁니다. 인간도 만물도 모든 이치와 이법도 계속 순환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모습을 저희 원불교에서는 일원상이라 하고, 부처님은 색신을 모셨죠, 여러분들은. 또 그 일원상이 그러면 진짜 진리냐? 아니죠. 이거는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만든 형상, 일원상은. 그러면 진짜 진리는 뭐예요? 진짜 진리는 일원입니다. 일원. 진리를 저희는 편리하게 일원이라고 합니다. 일원. 그래서 일원상은 상징이고 일원은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진리가 그럼 뭐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대각일성에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치. 영원한 불멸의 도와 인과보응이치.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을 상징으로 해놓으신 다음에는 저 원상은 참 이론을 알리기 위한 한 표본이다. 이 원상은 참 이론을 알리기 위한 한 표본이다.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 곳에 손가락이 참달은 아닌 것과 같다. 저희 문화원에도 나무가 많거든요. 보름달이 뜨면 나무 가지 사이에 달빛이 쫙 붙이면은 저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하면 제 손가락 자체가 달은 아니잖아요. 아, 저게 달이네 하고 제가 가르칠 뿐이지 참달은 허공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진리도 원상이 원상을 통해서 진리의 모습을 알아서 공부해 가고자 하는 거지, 이 원상 자체는 진리가 아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처님의 색신을 모셨어도 부처님의 심체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에 들어가는 것이 불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저희들을 불자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원불교의 신앙체계를 일원상으로, 그래서 신앙문과 수행문으로 동시에 그 차 양쪽 바퀴처럼 동시에 똑같이 수행 병진하도록 가르쳐 주신 게 원불교 신앙수행교법입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법의 핵심은 그러면 원상을 그려놓으시고, 이게 일원상의 원은 일원상의 상징이고 원 이면의 뜻 일원은 진리인데, 그러면 원불교에서는 어떤 교리 공부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말씀하셨고 불교에서는 자비를 말씀하셨는데 원불교에서는 은혜 사상을 밝혀주셨습니다. 은혜.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사은 사상을 밝혀주셨어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을 살지 80년을 살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동안 늘 이 사은의 은혜 속에서 살고 사은의 도움으로 살고, 그러니 죽어갈 때도 사은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가지 여러분은 혼자 가시지 않잖아요. 그 사은의 은혜를 평생 입고 사니 살아있는 동안 사은에 보내라. 사은의 은혜를 갚아나가라. 그렇게 해서 원불교는 사은신앙이고요. 수행법으로는 사막수행이 있습니다. 매사에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제가 여기 오늘 정법사에 오는데 차를 운전하고 왔거든요. 1시간 40분 걸렸어요. 고스포드에서 여기 도착하는데 1시간 40분 동안 오는데 집단속하고, 오늘 저희가 법회를 쉬니까요. 오늘 선법회를 쉬니까 제가 여기 왔거든요. 법당 관리하고 뭐하고 이렇게 다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 사막 수행을 하지 않으면 제가 실수를 많이 해요. 그죠? 정신 수양하고 연마하고 취사하고 그렇게 해서 매사에 밥 지을 때도 농사 지을 때도 직장에서 근무할 때도 사막 수행으로 골라서 수행을 해야 일의 성취를 하게 된다. 성공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대종사님의 사은사상과 사막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사은신앙과 사막수행으로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불교는 이론상을 법당에 모시고 그 이면에 저는 호주인들한테 그래요. 저 이론이 이 호주가 티베트 불교가 유명하잖아요. 달라이라마 한 번씩 오셔서 그냥 몇천 명씩 모여서 세미나 하시고 컨벤션 센터에서 회의하고 가시잖아요. 고스포드 지역도 이 굉장히 많아요. 티베트 불교인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집에 환경 좋고 저희가 좋다고 와요. 외국인들이 와갖고 법당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정법사에는 부처님들 계시고 이렇게 작은 부처님 계시고 이렇게 좋은데 저희는 그냥 둥근 이론상 모시고 그냥 공부해요. 그냥 첫 대만 넣고 음식 안 올리고 아무것도 안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좀 다니다가 너무너무 여기가 좋은데 부처님만 좀 갖다 모시면 안 되냐? 저한테. 여기가 너무 좋은데 부처님 좀 갖다 모시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1시간씩 2시간씩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요. 왜 소태상께서 미래의 불교로서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둥근 원으로 진리를 바로 궁극적으로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게 했는지를 알려줘도 자기는 부처가 좋다고 하면서 안 와요. 그러면서 저를 집에 초대해서 가봤더니 들어가는 정원부터 시작해서 침대까지 부처님이 13분을 모셨어요. 애국 여자분인데 들어가는 자기 대문에서부터 자기 침대맡에까지 부처님을 13분을 모시고 있어요. 그런 분이 저한테 와서 원불교에 와서 공부하겠어요? 못하죠. 부처님 너무 좋은데. 그리고 아직 이 이론상의 진리의 뜻은 아직 모르고 이론상 수행을 할 수 있는 아직 역량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공부를 못하고 가는 호주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는 부처님 모시고 공부해. 우리는 이론상 모시고 할 거야. 부처님한테 가서 하실 분은 하시고 원불교 이론상 진리전에 와서 할 분들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다 부르나 하자. 이렇게 하고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대교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원불교의 조직은 어떻게 돼 있는가? 조직과 제도는 제가 상식적으로 알 때는 그 저희 원광대학교에서 원불교학과에서 공부할 때 그 불교학 개론을 저희가 3학점 4학점씩 따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원불교는 둥근 원처럼 탁 트여갖고 불교학도 개론으로 배우고 저 학년 때는 변선한 목사를 모셔서 신학도 3학점을 공부했어요. 신학. 그러니까 한국의 변선한 목사님 모시고 굉장히 진보적인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처음에 딱 저희 그 교학과생들한테 수업으로 와갖고 긴장하시더니 나중에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와서 그 학생들한테 신학 강의를 한다 했더니 참 친한 그 동기가 목사 친구가 얼굴에다 삿대질을 하면서 너는 배신자다. 왜? 목사님이 어떻게 원불교학과 학생들한테 가서 신학 강의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긴장을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굉장히 긴장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마음이 풀어져서 이렇게 활발하게 강의하게 됐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만큼 저희가 원불교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 성당에 가서도 법회 받고요. 미사 가서 봅니다. 또 어디도 가고 다 가요.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은. 그렇게 해서 원불교는 이 조직이 중앙 집권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톨릭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 총부가 한국의 익산에 한쪽은 원광대학교 한쪽은 원불교 중앙 총부가 있어서 국내 교당과 해외 교당들을 다 관장하는 게 중앙 총부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호주에 와서 교당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중앙 총부에 승인이 없으면 저희 교당 못 만듭니다. 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신지. 저희들은 중앙 총부에 시드니 벨마에 장인명 교무 가서 개척해. 고스포드 이만한 여건으로 할 수 있으면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 교당 못 열어요.
그렇게 해서 중앙 집권제로 저희가 돼 있고요. 그 교육자 제도는 저희가 지금 한 퇴임하신 어른들까지 한 2,000명, 원불교 전체 교무를 2,000명이라 합니다. 그래서 스님 칭호처럼 저희 원불교는 교무라고 그럽니다. 교무. 가르칠 교자, 힘쓸 무자. 한문도 좀 혹독하지요. 가르치고 힘쓰라, 힘쓰게 가르쳐라. 그래서 교무님인데 저희가 이 대종사님께서 최초의 그 아이디어를 잘 갖추셔갖고 앞으로 미래 불법으로서의 그 제도를 갖추려면 교육과 교화와 자선이 병행을 해야 된다 해갖고 학교도 많이 지으셨고 그 복지기관도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당이 있고 그래서 대학은 온강대학교가 있고 온강대학교 옆에가 온강보건대학 4년제가 있고요. 대종사님께서 탄생하신 영광성지회가 영산선학대학교가 있어서 양쪽에서 교육자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4년제를 저희 교무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원불교 교무가 되겠다고 선을 하면 대학에 일단 수능을 거쳐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대학 수능을 거친 다음에 2년 3위 제도가 있습니다. 절에처럼. 그 3위 제도 때 혹독하게 똥도 펐어요. 저희 때는. 똥도 푸고 부엌일 다 하고 온갖 허드렛 일 다 하면서 그 과정을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2년 간사 마치고 대학 가서 4년 공부를 해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대학 가서.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학과 점수를 따야 되고 기숙사에서는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행 신앙의 점수를 따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거치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4년을 마치고 영산과 온강대학교에서 나온 그 학부생들이 다시 고시를 거쳐서 2차 고시까지 거쳐서 요즘 떨어져요. 고시에도 2차 고시를 거쳐서 대학원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 양쪽 대학에서. 그래서 2년 대학원을 과정을 마치면 순수하게 여자 교무들은 그대로 쭉 올라가면 8년 세월이고 남자 교무들은 군대 갔다 와야죠. 한국에.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움직이면 10년이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자 교무로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제가 원불교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대종사님 당대 때부터 남녀 제도를 철폐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도 똑같이 남자와 같이 교육시켜서 똑같은 이론으로 일꾼으로 키우셨어요. 그래서 원불교가 어떻게 보면 지금 100년 역사에 여자 교무들이 거의 다 개척을 했습니다. 교당 기관을. 요즘은 이제 숫자가 줄어들어갖고 남자 교무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 여성 교무들이 다 개척을 했어요. 헌신하면서 스승님의 은혜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제도가 돼 있어서 그런 교육자 과정 제도 속에서 나와서 중앙 발령을 받습니다. 저희가 중앙 총부에서 장인명 너는 호주 시드니 가서 개척해. 똑같은 졸업생 40명이 전국으로 흩어집니다. 중앙 총부에 발령받고 미국으로 가고 남미로 가고 호주로 오고 이렇게 해서 전체 시스템이 중앙 총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교전이 한 권이에요. 한 권. 저는 불교의 경전을 깊이 공부 않고 불교학 개론 때만 잠깐 공부를 해서 모르겠지만 이 한 권에가 성가까지 다 있습니다. 7대 원불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저희가 그 행복한 게 대종사님께서 원을 직접 그리셨어요. 직접 그리셔서 신앙과 수행은 표준어로 해주셨고 그리고 표 만들어 주시고 대각 일성하시고 그 다음에 정전이라는 앞부분은 본인이 직접 하셨어요. 친제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누구도 나라와 역사와 상황에 따라서 세목은 바꿀 수 있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이론상의 진리와 사은, 사요, 사막팔조는 고칠 수 없다. 손댈 수 없다. 이렇게 엄명을 내리셔갖고 대종사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교리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지 않고 한 스승님의 만들어주신 교법으로 그대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원불교가 작은 교단이고 숫자가
한 1,500명밖에 안 돼요. 현직에 지금 있는 교무들이 1,500명 숫자가 세계로 전국으로 나가서 교당 기관을 다 관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세계 교단으로 5대양 6대제 교당이 거의 20여국에 있고 미국에는 미주 선악대학원이 설립이 돼서 미주 선악대학원에서는 현지인 교무 양성,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말로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다 대학원을 만들어 갖고 일반 대학 나온 학생들이 원불교 교무가 되겠다 하면 그 대학원 3년 과정에서 전체가 합숙 훈련하면서 교육시켜서 교육자 양성을 하는, 그래서 현지인 교무가 지금 몇 개국에서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일적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원불교 교무들 참 어려운 시기예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아무런 저기도 없거든요. 여자 교무들은 싱글이니까 혼자 뚝 떨어져서 해외교당 개척하고 살면 되지만 결혼한 남자 교무들한테는 아직 경제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여자 정토들이, 그러니까 남자 교무한테 시집을 오고자 하는 여자들이 자기들이 직업을 갖고 그 가사를 다 맡아서 해갈 정도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열심히 살고 있고요. 또 이 해에서 특히 호주에서 이렇게 정법사가 이렇게 번창하고 확장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역시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이시다. 이 많은 신도님들 속에서 한 자리 하나 건물 한 채 딱 사갖고 또 하시고, 건물 한 채 딱 사갖고 또 하시고, 불법의 부처님의 그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호주에 시드니에서 이런 절터를 마련하고 함께 신앙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상당히 부럽습니다. 기우스님이 개척하시면서 쭉 해오시던 과정을 제가 쭉 봤지만 참말로 부럽고 욕심이 나요. 원불교는 언제나 이렇게 탁탁 하나씩 해나갈 수 있을까. 근데 저희도 이제 어느 땐가는 원기 지금 98년이니까 원기 한 500년만 돼도 원불교 법이 한 세계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좀 안심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고스포드 선문화원에서는 호주인들한테 언어도 제가 퍼펙트하지 않지만 일단 불법을 펴자, 알리자. 그래서 4,200평 땅에 건물이 몇 채가 있어서 이렇게 훌륭한 법당은 못 가졌지만 열심히 나름대로 한 사람 인연이라도 불법으로, 서가모니 부처님 불법으로, 대종사님 불법으로 인도하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요. 저희 이제 선문화원에서는 고스포드하고 우마이나 학교의 불교 수업을 저희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일대기도 가르치고 대종사님의 일대기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저희 고스포드에서는 한국 불교와 또 한국 문화와 또 한국의 어떤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제가 이제 잠 한번 자지 말고 선 좀 해보자, 풀라이트 메디테이션 해갖고 한번 계획을 하는데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지만 그냥 만들어 가자, 그냥 이렇게 해서 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스님들하고 참 가까이 지냈습니다. 여러 스님들하고. 근데 여기 와서 다행히 이제 기우스님 옆에 계셨고 정어스님 옆에 계셔서 참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의지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살아왔고 지금도 또 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어느 스님께서 삼위 시절에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을 딱 뵈니까 부처님께서는 늘 미소만 짓고 계시더래요. 근데 당신이 법당 밖을 딱 나와서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은 너무 괴롭고 불행한 사람도 많고 힘든 사람도 많은데 어째서 저 부처님은 미소만 짓고 있는가 하고 화가 났었대요. 저 부처님은 왜 저렇게 미소만 짓고 계시는지. 삼위 시절에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그 스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수행하신 끝에는 아하, 저 부처님께서 왜 저 미소를 짓고 계시는지 깨달으셨대요. 정법사 신도님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처님의 그 미소나 원불교 진리의 상징인 이 둥근 일원상 부처님의 참뜻을 저희가 깨달으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생활에 실천하셔야 그 효과가 있지, 법당에서 법문 들으시고 생활에 가서 실천 안 하시면은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그 법, 처와 대종사님의 그 법이 둘이 아니고 하나이니까 처해진 장소가 다르고 제도와 시스템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풍토가 다를 뿐이지 진리는 하나니까 어디서든지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다 함께 불도 이루어 가시게요. 감사합니다.